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우리 여성들에 있어서 유방은 가장 자랑거리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골칫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유방을 숨기고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지만은 나이가 들면 이제는 유방에 대한 암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다 모두 유방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죠. 또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그 유방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방의 그 치료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엑스레이 가지고 진료를 한 게 보니까 1895년에 엑스레이로 진단하는 것이 개발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37년도에는 또 엑스레이로 이 유방 치료하는 것까지 그런 역사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갑재 박사님을 유방 수술 전문 의사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드렸듯이 버나드 피셔라는 사람이 그 NCI를 통해서 그 임상적인 팔로우를 했죠. 유방 근치술과 단순 유방 절제술 혹은 부분 유방 절제술에 방사선 치료를 합한 경우 치료 결과가 거의 같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70년대 초반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이 유방 근치 유방 절제술, 그러니까 전부 다 떼는 걸 이걸 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그 과학적인 증거가 나와도 환자가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70년대에 이 용감하고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리게 돼요. 1972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셜리 템플, 그 아동 배우였었죠. 그분이 유방암을 발견하게 됐는데 자기는 그 유방암 근치술 수술하고 갈비가 나올 정도 그걸 보면 끔찍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물론 의사가 이분이 스탠포드 병원에 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기에서 유방 근치술을 근치 적재술을 그 리커멘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받지 않고 이분이 유럽으로 가서 세컨 오피니언 받고 한참 망설인 끝에 결국은 나는 근치 적재술을 받지 않고 유방 단순 전체술을 받겠다 해서 근육 같은 거 띄지 않고 단순 유방 띄고 임파선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유방암이 1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 크기가 2cm 안 되고 임파선이 한 10개가 띄었는데 거기에 암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기죠. 이분은 지금까지도 괜찮죠. 그 2년 후에 베리 포드, 그러니까 미국 제랄드 포드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분도 어떤 치료를 받을까 망설이다가 이 단순 절제술을 받고, 그리고 같은 해에 이 미국의 제일 부자 넬슨 록펠러의 부인 되시는 해피 록펠러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분도 그때 슬로안 캐서링으로 가는데 슬로안 캐서링의 그 의사가 윌리엄 헐스테드의 수제자인 제롬 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유방 근치술 하는 데는 이 세계에서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한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 있고, 이분은 그뿐만이 아니라 익스텐디드, 그거보다 더 심하게 갈비 밑에 있는 임파선까지 떼는 그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해피 록펠러는 가서 No, I don't like to have that surgery. 뭐 환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이때 단순 유방 절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랜드마크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수술을 하고 경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팔로우업 하게 됐죠. 예, 1974년도면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인데, 예,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수술이 아직도 좀 옛날과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 세상이 좁아요. 예. 제가 환자를 보는 중에 오피스에서 해피 록펠러의 그 집에서 해피 록펠러 돌봐주던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 해피 록펠러에 대해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참 넓고도 좁아요. 그리고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1994년에는 아만도 줄리안이라고 그 존 웨인 캔서 센터가 있어요. 저 로스앤젤레스 가면 거기에 유방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야, 이 유방암은 지금까지는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을 다 떼서 암이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70%는 암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다 떼내는 거다.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다 떼내는 경우에는 반 이상의 임파선 부종이 와서 팔이 붓고 또 아주 드물게는 여기에 암이 생기게 돼요.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때 발견한 게 센티널 노드 바이옵시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감시 임파선.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유방에다가 주사를 놔요. 그러니까 물감 주사를 놓든지 라디오 아이소톱, 방사선 주사를 놓으면 이게 임파선을 통해서 삐삐삐삐 하고 그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가요. 그거를 라디오 디텍터 감마 프로브라든지 혹은 그 색깔이 보이는 거를 찾아가지고 떼서 수술하는 동안에 그 결과를 알아요. 이거를 생검이라고 그래요. 생검은 우리가 그걸 해서 병리로 내려보내면은 그 조직을 얽어가지고 한 20-30분 내에 결과를 줘요. 여기 암이 있다, 없다. 그거의 정확도는 한 80-90%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암이 없다 그러면은 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파선 부종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7% 미만이에요. 이렇게 수술이 자꾸 작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술하는 도중에 그렇죠. 아예 저 병리 리포트를 받고 네. 어느 정도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떼어내야 되는지 그렇죠. 결정을 예, 예. 중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요즘은 뭐 노예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드시 저희같이 이제 외국인 의사니까 혹시 잘못 듣지 않았나 해서 I repeat, patient name is such and such. The 3 central lymph node is negative for metastasis. Correct? 그럼 거기서 correct. 그러면 이제 끝난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책임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잘못하면 병리 의사가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그렇죠. 수술하는 의사가 책임을 지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이런 외과 의사가 이런 수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면 보험을 들죠. 예. 우리 경우에는 보험이 1년에 보통 사람 월급보다 많아요. 15만 불짜리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지 이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병리하는 사람들 다들 보험이 있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손해봤다. 또 이렇게 그렇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너무 적게 했을 때는 병이 재발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수술을 당할 수도 있죠. 조금 다른 사람들 얘기해서 이상하다 하면은 리포트 달라고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가서 또 본다고요. 그러니까 뭐 철저히 해야 되죠. 그게 이제 환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좀 발전돼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런 프로텍션이 거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유방암 치료의 역사를 볼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처음에 수술은 이렇게 극소적으로 큰 수술을 했어요. 하여튼 암이 퍼질 수 있는 데는 다 떼낸 거죠. 유방 떼어내지, 유방 뒤에 있는 근육 떼어내지,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는 임파선 다 떼어내지. 이런 환자 보면은 실제로 왼쪽에 한 경우는 심장 뛰는 게 보여요. 벌떡벌떡 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뭐 어디 다치면 이제 상당히 아프죠. 그리고 대개는 이 팔에 임파 보종이 생겨가지고 팔이 꼭 코끼리 다리같이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수술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그 다음에는 유방을 다 뛸 필요가 있느냐, 부분적으로 뛰자. 뛰고 나서 방사선 치료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 그거 뛰고 나서도, 유방 뛴 자리가 좀, 디펙트, 함몰이 됐으니까 거기다가 임플란트나 뭘 하자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보면은 수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작은 사람들은 오른쪽 거지에서 더 크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암 걸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세기만 해도 암 수술에는 국소적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떼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였는데, 거기서부터 이 작은 수술 옮길까지 70년이 걸렸어요.
1975년경에 조사한 결과면 그때까지도 한 22%의 환자가 유방 근치적 그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떼는 수술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수술이 적어지고서 현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럼펙토미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혹이 낸 데만 떼고 그리고 그 병리 결과 그 마진이 전부 다 괜찮으면은 거기다 방사선 치료받고 그리고 성형수술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 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타겟, 맞춤형 그 타겟 치료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파지티브다 하면은 호르몬에 듣는 반대되는 약을 쓴다고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트리플 네거티브 캔서라고 그러는데 트리플 네거티브는 이 그 암에 대한 그 지표들이 다 네거티브예요. 호르몬도 네거티브, 헐트 리셉터도 네거티브. 그러니까 타겟을 할 게 없어요. 이런 종류의 암이 재발하면은 대개 2, 3년 안에 재발하고 빨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암은 항암 치료를 많이 치료하고 힘들죠. 그리고 이런 암 환자 중에서 또 그 유전성 환자가 많아요. 예,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것을 아주 역사적으로 재미있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참 의사의 그 최고 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그 문헌에도 보니까 약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요. 2400년 전이죠. 그때 보니까 이 유방암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5000년 전에도 유방암을 의심케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것을 정말 옛날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사망했지만은 이렇게 지금은 이 외과 수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유방암이 완전히 깨끗이 완치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케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 테라피 이런 것으로 향해서 또 그 다음에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유방암이 있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암이라는 것이 역사와 함께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 성 박사님을 통해서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 유방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